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볼 건데, 자, 지금 현재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하락, 하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상승이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에 이 구간이 정말로 이제 바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구간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닥 맞습니다. 바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 추세적인 전환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주가가 왜 빠졌는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전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구간이 바닥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시작된다라면은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이 할 것이며, 자, 올라가는 모양,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구간 바닥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자,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의 이유 뭐였습니까? 상승의 이유는 뭐였어? 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요, 결국에 자, 외인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누가 매도를 했습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 한 번 없이 매도만 했는가? 지금 얘네가 매도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전체적인 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외인들 순매매량 확인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량, 자, 3%까지 보유를 줄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게 단 한 달 사이에 나온 매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하락이죠. 실제로 이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5%, 삼성전자라는 시총이 크고 무겁게 움직이는 기업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전체 유동주식수의 3%를 매도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얘네가 왜 팔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얘네가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기사는 자, 보시게 되면은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날 나온 기사인데, 자, 10월 2일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그날이죠. 언제입니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난 뒤 처음으로 자, 6만 원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던 날이에요. 자, 이 당시에 자, 왜 이탈이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저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전자로 내려앉았다. 이유는 자,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DRAM 반도체 실적 또한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우려,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서 결국에 밑에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나 맥퀘리 외국인 증권사들이 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가 자,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 10만 5천 원 하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요, 단 한 번에 7만 6천 원까지 약 30%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맥퀘리 같은 경우에는 자, 10월 2일 날 어떠한 의견을 냈어? 12만 5천 원. 여기서 거의 반토막 6만 4천 원까지 한 번에 내리는 이러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자, 외인들이 너도 나도 매도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위에서 확인시켜드렸던 대로 결국에는 D램 반도체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 때문이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 3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가시화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영업이익까지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거는 자, 10월 8일이었고 사실상 10월 8일 날 주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변동 없이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오히려 강보합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없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미 이 시장에 저러한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말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D램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증가하면서 메모리의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요, 이번에 뭐가 됐다? 가시화가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도 이러한 구간을 본 적이 있죠. 자, 상승이 빠르게 나왔을 때 이때 상승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뭐 HBM 관련 기대감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주된 기대감은 뭐였습니까?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실제로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1조 이상 뻥튀기 돼서 나오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했지만, 자, 상승 나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왜? 결국에 이 상승 또한 앞에서 재료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로서 올라온 기대감이 소멸됨에 따라서 실적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락한 이유는 명확하지만 결국에 이 하락은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미 선반영적 요소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새로운 재료를 쌓아가면서 상승한 흐름이 앞으로는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간을 공략해야지만 상승의 초입 구간을 확실하게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저는 주가가 올라갈 당시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왔고, 자, 7월 달에 사실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뭡니까? 자, 지금부터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자, 이유 설명해 드렸고요. 뉴스를 보고 대응하면 늦다라고 했어요. 저라면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8일이었고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자, 날짜 7월 8일인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보시게 되면은 87,400원. 네, 이 당시에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 외인들의 매도가 결국에는 매도로서 전환이 되는 시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최고점까지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87,400원이었어요. 물론 최고점을 잡아드리지 못했지만 지금과 같이 바닥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대응으로 우리가 위에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 정확하게 우리가 일치하는 거 확인을 했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또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요. 자, 외인들의 매수로서 주가가 올라간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예, 상승이 나오던 19년도 초부터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떠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때 이유는 또한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갔고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내려왔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진행되게 될 구간 또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진입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모습대로 앞으로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보게 된다라면 뭡니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떠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그나마 HBM3E에 걸었던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상 불발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하니 삼성전자 뉴스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감축을 하겠다. 삼성전자에는 겨울이 일찍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서 상승할 수 있는가 요거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저는 뉴스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정말로. 왜? 얘네가 뉴스에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고, 13만원 간다 14만원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췄냐고요. 뉴스에서 말한 대로 갔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한참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바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너무 비중을 너무 싣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솔직히 좀 됩니다. 진짜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을 함으로써 올라가는 흐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뉴스에서 괜찮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물량을 받아서 외인들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매도했다는 거 아니면은 지금 매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삼성전자 재료가 없다라고 하지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 뒤집기가 가능한 재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겠죠. 자, 제가 7월 달부터 자, 여러분들 HBM3E가 좀 3가 이제 납품이 더딘 상황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요거를 계속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삼성전자는요 사실상 HBM3E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자, 아무리 빠르게 생산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치고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내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했고 속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
이후에 어떠한 분기점에서 확실하게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내용을 자 결국에는 HBM3E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HBM4 4부터는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HBM은요 엄청난 수익을 내줍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HBM이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블랙웰 같은 경우에 자 25년도 생산치에 대해서 자 얼마가 생산될 것이다 예상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예상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솔드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뉴스에서 아무리 AI가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수요는 폭발적으로 아직 생산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예약이 엄청나게 밀릴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D램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D램의 재고가 12주에서 16주치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HBM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HBM이라는 거 결국에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예요. 우리가 D램을 팔든 어쨌든 D램을 쌓아 올린 HBM을 팔든 재고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D램 관련된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뭐예요? 예, 재고가 떨어짐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D램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야 돼요. 자, 재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잠깐 생산을 멈추고 다시 생산 시작하고 그게 안 된단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많아지는 게 결국에는 뭐다? 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건데 그런 D램이 자, HBM에 사용이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납품만 확정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재고량 자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왜? 지금 D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조차도 자, 재고가 없이 생산량이 솔드아웃을 생산이 되지 않은 생산 예정량에 대해서 솔드아웃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HBM4부터 6세대 고대 메모리부터는 선두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자 HBM4부터는 공정이 달라집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팹리스 당연히 가능하고요. 파운드리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4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겠지만 자, 팹리스는 하이닉스 잘하죠. 그런데 파운드리는 사실상 이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내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랑 손을 잡았습니까? TSMC랑 손을 잡았죠. TSMC 또한 파운드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팹리스 안 되면은 HBM4는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는 자 기판 위에 GPU 달고 위에 옆에다가 D램을 쌓아서 올리는 구조. 이 D램이 8단인 게는 8단, 8단, 12개 올라가면은 12단 이렇게 구분을 했었었는데 이제는요. 자 로직 다이를 만들고요.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자 삼성전자도요. HBM3E에 사활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 또한 뭡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이러한 과정을 생각을 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HBM4 로직 다이 제작에 3나노 또는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삼성전자가 선택한 건 뭐예요? 4나노란 말이에요. 4나노는요 결국 HBM3E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적합합니까? HBM4에 적합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내면을 알고 보니까 결국에 삼성전자는 HBM3는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디에 집중을 하겠다? HBM4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난이도가 높고 공정에 투입되는 지원 자원들도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다. 이러한 장점이 결국 수요가 폭발적이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 성능만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 수요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안 사겠습니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내년부터 HBM4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D램에 대한 악재를 해소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HBM4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작용받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다는 거예요. 왜? HBM4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뭡니까?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위에 보시게 되면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HBM3E 실패했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만큼 악재가 없지만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변동성 없었어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은 결국에 앞에서 지금 나왔던 악재들,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미니 선반전적 요소로 하락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이 언제 나오는지를 잘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왜? 앞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자, 그 구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하고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러한 구조가 결국에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다? 자,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더라. 예. 그리고 실제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자,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락도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고점이 계속해서 뭐 한다? 높아진다. 저점 또한 높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만 이해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상승이 예를 들어서 20%가 나오는 구간에 상승과 하락이 3번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는 20%가 아니라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들의 매도가 주가 하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았어요? 자, 대부분 개인들이 받았어요. 외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를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주체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수급의 주체 개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인이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3%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53%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과반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외인이에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인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매집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정적인 유동주의 속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인즉슨 누군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내려오면서 매도한 물량을 누가 다 매수해 갔냐고요. 개인들이 매수해 갔잖아요. 그러면 상승이 나오는 구간 또한 앞에서 그랬듯이 N자형 파동을 그리는 이유 또한 뭐예요?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하락. 왜? 53%나 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개인들은요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앞에서도 제가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매도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올라갈 때 매도에 대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수를 한다. 왜? 결국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바닥을 잡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앞에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게 된다라면은 여기서는 매도를 생각을 할 거라고요. 우리는 바닥이라는 거를요 특정한 가격에 딱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 앞에서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소멸한 구간을 바닥이라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딱 집어낼 수 없는 거지만 그 상황 내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는 정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한 물량을 받아서 외인들은 올릴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 일부 수익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매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눌러요. 왜? 개인들은 결국 하락할 때 매도를 하니까. 자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N자형 패턴을 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자 N자형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뭐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덜어낸다. 매도를 한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법이잖아요.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면서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컸지만 사실상 크게 놓고 보면은 다르지 않는 대응이라는 겁니다. 같은 대응이에요.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담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상승이 20%가 나오든 30%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그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자, 삼성전자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요거를 사실 안 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수익의 최대치까지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실제로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자, 21%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라는 시총이 큰 종목이 20%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또한 10% 넘는 하락이 나와요.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시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자,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이며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요것만 좀 알면 되고 요것만 알면 대응하기가 참 쉽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매번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매수 타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오전 라이브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이다. 일이 가장 힘든 시간이다. 출근 시간이거나 이미 출근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 제한적이다 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었던 방법 뭐였습니까? 문자 대응을 할 거예요. 예, 이 문자는 여러분이 걱정하신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영상만으로는 실질적인 즉각적인 대응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문자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보고 따라만 하시더라도 최고점은 아니겠지만 그에 걸맞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실시간 대응해드릴 수 있게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손실이 크다 그리고 내 시드가 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대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혼자 대응하시면 안 돼요. 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현재 구간 이러한 문자 대응 받으면서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010-4920-8706번. 자, 이거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고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당장 내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부터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만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승만 하면서 빠르게 종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기분 좋고 저도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분 좋으니까 저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대응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빠르게 10% 이상의 상승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 기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앞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라면은 그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던 게 정답이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N자형 파동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N자형 파동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만 하는 종목 없습니다. 삼성전자 다르지 않고요. 상승과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단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단까지 도달하기 전에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하고 요거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은 수익으로의 전환 충분히 빠르게 가능하고요. 그 위로 나오는 상승에 대해서는 온전히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삼성전자에서 리스크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봐야 되는 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못 가면 더 갑니다. 12만 원 갑니다. 13만 원 갑니다. 이런 거 아무짝에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락한 이유. 자,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외인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하락은. 그렇다면 이 외인들이 들어오는 그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삼성전자 추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하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든 간에 확실한 수익으로 전하는 자 머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전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함께 하겠다. 제가 한 번 잡아드리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타점이 몇 번 나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을 고민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셔라.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만 좀 눌러주시면 된다.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아요. 삼성전자는 시드가 크니까 사실 뭐 1% 빠지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손실 본다고 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승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실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만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만한 대응이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타점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입니다. 여러분 푹 쉬시고 내일부터 또 힘차게 달려 나가기 위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신청만 해놓으시면은 내일부터 바로 같이 할 거니까 자 남겨놓으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